우리 주변의 세계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어떻게 지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되었을까요?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습니다. 처음에 지구는 낯설고 미지의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생명체가 발전하고 인간이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정도로 친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4개의 영상을 통해 지구의 탄생부터 형성의 시작과 진화의 과정까지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구의 중심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3번째 챕터에 와 계십니다. 이전에는 지구가 생성된 후부터 5억 년 전까지의 모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 시대 2억 5천만 년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행성에는 역사가 있고 이것이 지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구는 지금까지 황량한 풍경을 제공했습니다. 화산에서 흘러내린 용암이 옆으로 굴러내려왔죠. 이제 움직이지 않은 용암은 여전히 딱딱하지만 천천히 얼어붙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또는 회색 진흙 호수가 거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구의 창자에서 나오는 열이 이 진흙 표면에서 두꺼운 거품으로 터집니다. 최초의 화산이 지구 표면에 나타나면 매우 격렬한 분출로 수축한 후 식어서 화산재와 용암으로 이뤄진 거대한 산이 만들어집니다. 수년에 걸쳐 이 암석들은 바람과 비의 작용으로 진흙과 점토로 진화합니다. 이 잔해는 급류에 휩쓸려 바다로 운반된 후 셰일과 사암을 형성합니다. 동시에 대륙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륙 간에 만나면 주변의 퇴적물이 함께 끌려가고 압축이 되어서 새로운 산맥을 형성합니다. 지질순환이 진행됨에 따라 화산이 폭발했다가 사멸하고 해저에 생명체가 번식합니다. 육지는 불모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날까지요. 이제 4개의 큰 대륙이 남아있습니다. 로렌티아, 발티카, 시베리아, 곤드와나입니다. 이들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로렌티아를 마주보고 있는 곤드와나의 가장자리는 여러 개의 작은 대륙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개별화된 대륙은 아발로니아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이아페투스 해가 줄어들고 라이크 해가 열립니다. 이것이 칼레도니아의 조산대 시작입니다. 4억 8,500만 년 동안 조류와 곰팡이의 결합으로 탄생한 매우 원시적인 식물들이 물 밖으로 나와 야외의 바위에 정착합니다. 해변과 바위의 가장자리를 녹색으로 장식하는 이 식물은 확장할 수 없습니다. 스프레이로 적신 영역을 벗어나자마자 말라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물은 조직에서 순환하지 않습니다. 건조에 맞서기 위해 그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첫 비가 오자마자 완전히 다 말라서 다시 수분을 보충하여 다시 살아납니다. 다른 식물은 수분 손실을 줄이는 불침투성 왁스 필름을 개발합니다. 현재 식물은 매우 원시적인 혈관을 가진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잎이 없습니다. 이들은 번식 과정을 위해 수중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끼는 마른 땅에 서식한 최초의 식물 중 하나입니다. 이끼는 지면에 낮게 붙어 해안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서식하지만 어느 정도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끼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스 교환은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열리고 닫히는 구멍인 기공 덕분에 수행됩니다. 리그닌이 부족한 이끼의 티겔은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들은 서로 단단히 자랄 때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끼는 스펀지처럼 기능하며 물이 채워진 세포는 분할되어 있고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땅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이끼는 포자, 즉 생식소체를 축축한 토양에 방출하여 무성 또는 유성 번식을 번갈아 가며 할 수 있습니다. 유성 생식은 이동과 결합을 위해 액체 매질이 필요한 두 성세포의 만남과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화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각 난자는 줄기 꼭대기에 부착되어 있으며 정자는 물속에서 방출되어 난자에 도달하여 수정할 때까지 이동합니다. 난자가 발화하여 모 식물에 붙어 무성세대, 즉 포자가 많은 캡슐이 달린 작은 줄기를 생산합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캡슐이 자라서 열리고 바람에 의해 흩어지는 포자를 방출합니다. 습한 토양에 떨어진 포자는 어린 식물로 자랍니다. 이끼와 함께 등장한 것이 간풀입니다. 이 식물은 뿌리가 없지만 영양 성분을 흡수하지 않고 기질에 단단히 고정하는 필라멘트인 뿌리줄기가 있습니다. 가스 교환은 고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모공, 개구부 덕분에 이루어집니다. 식물이 마른 땅을 식민지화하는 것은 대기 중 산소를 크게 증가시키고 CO2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지구 역사상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자체 유기물을 생산합니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추출하여 산소를 방출합니다. 지구의 대기는 산소 농도가 두 번째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표시되며 첫 번째는 대산화익입니다. 육지에서 식물이 번식하는 것은 토양 형성의 기원입니다. 이전에는 지구 표면은 모래와 미사 같은 암석과 알갱이로 구성된 광물뿐이었습니다. 토양을 차지한 최초의 식물은 등장했다가 죽어서 분해되었습니다. 쓰레기와 부식질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다른 식물, 곰팡이, 동물의 발달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끼와 간풀이 퍼져 광활한 녹색 카펫을 형성하고 해안에서 시작하여 육지 내륙으로 뻗어나가는 실제 릴리푸티아 숲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토는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바위가 많은 땅은 이제 여기저기 이끼로 덮여 있습니다. 기온은 약 30도입니다. 오존층이 두꺼워지고 자외선은 부분적으로만 필터링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물속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면이 높습니다. 곤드와나는 적도 위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극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얕은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극에 근접하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빙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삶은 한창입니다. 산소 농도는 현재 대기의 2%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대의 생명체들이 숨쉬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거대한 판탈라사 바다는 지구의 대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이때 해양 생물 다양성이 예외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오르도비스기 대생물 다양성입니다. 4억 9천만 년 전 지구의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풍부했습니다. 이 가스에 의해 유발된 온실 효과는 따뜻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해수의 온도는 45도까지 상승할 수 있었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용존 산소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발달은 광합성 과정을 통해 CO2를 흡수하고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천만 년 후 땅은 냉각되었고 이러한 냉각은 생물의 다양성 증가를 동반했습니다. 해양 동물의 수가 4배로 증가했습니다. 바다는 다른 곳보다 더 특별한 생물들로 가득한 수중 낙원이 되었습니다. 바다의 물에는 산소가 풍부해져 일부 동물은 상당한 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톤의 발달은 매우 다양한 저서 동물의 출현을 촉진합니다. 두 종류, 크리노이드, 굴절성 브라키오파와 같이
탄산형 기반 껍질을 분비하는 유기체가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산호초가 발달합니다. 최초의 외형 동물들이 도착하고 연체 동물이 흔해집니다.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바다 한가운데서 60cm 길이의 삼엽충이 먹이, 플랑크톤, 해조류 조각, 동물 배설물 등 찾아 돌아다니며 해저를 빨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룸메이트인 원시 어류인 아스트라피스와 함께 바다를 공유합니다. 15cm를 넘지 않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원시적인 등뼈와 척추를 보호하는 뼈 갑각의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미래 생명체의 조상입니다. 이는 포식자가 아니며 조류와 미생물을 먹습니다. 아직 턱이 없지만 음식을 빨아들입니다. 수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유일한 방어수단은 머리와 몸을 일부를 덮고 있는 갑옷뿐입니다. 시력을 통해 그림자를 구별할 수 있고 피부는 포식자의 진동을 반사합니다. 아스트라시스와 마주한 오르토세라스는 무시무시한 킬러로서 바다 위를 지배합니다. 몸 길이 6m에 몸무게가 1kg이 넘는 이 무자비하고 탐욕스러운 육식동물은 두려움의 대상인 백상아리와 비슷합니다. 원뿔 모양의 껍질에는 공기가 채워진 방이 있어 물에 뜰 수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상어를 두려워하지만 귀상어 또는 대왕정갈은 상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충돌합니다. 유립테리드는 절지동물 중 가장 큰 동물입니다. 길이가 2m, 무게가 최대 130kg에 달합니다. 랍스터와 괴물 전갈의 교배종으로 바늘처럼 뾰족한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발톱은 날카로워서 먹이를 부수고 자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포식자로서 무척추동물, 연체동물, 원시 어류를 먹이로 삼습니다. 매우 얇은 갑각으로 덮인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작은 동물인 절지동물은 이미 수백만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오르도비스기 생물 다양화 대격변기에 껍질이 더 단단해지면서 거대한 해양동물로 진화했습니다. 나중에 살아있는 화석으로 간주된 투구개는 개와 비슷하게 생긴 수생동물입니다. 투구개는 회색, 갈색 또는 검은색 등딱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최대 70cm이고 무게는 5kg입니다. 머리는 매우 넓고 둥글며 윗부분에 2개의 작은 눈이 있습니다. 복부에는 6쌍의 날카로운 가시가 있고 끝이 침으로 끝납니다. 5쌍의 다리를 입 주위에 배열하여 먹이를 잡습니다. 투구개는 푸른 피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척추 동물의 혈액에는 철분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투구개의 혈액에는 구리가 함유되어 있어 이 특별한 색을 띠게 됩니다. 투구개는 주로 표층 해역의 모래나 진흙 바닥에 서식합니다. 투구개는 연체동물, 작은 물고기, 벌레, 갑각류를 먹이로 삼습니다. 산호는 이 번성하는 생태계에 착륙합니다. 산호는 천천히 바다를 식민지로 삼고 산호초를 형성합니다. 산호는 꽃나무와 같은 식물 유기체처럼 보이는 작은 동물입니다. 바위에 붙어 살거나 따뜻한 바닷물 표면 근처나 해저에 서식하며 때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도 살기도 합니다. 산호는 산호초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인 골격을 형성합니다. 이 골격은 단단하거나 부드러울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산호가 더 빨리 자랍니다. 산호초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무수한 산호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호초는 다양한 동물종의 서식지이자 피난처이자 식량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산호는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심해 산호를 제외하고는 석회질 골격 안에 사는 미세 조류와 공생하고 있습니다. 조류는 광합성을 하고
CO2를 산소로 변환하기 위해 빛이 필요합니다. 조류의 모든 노폐물은 산호에 의해 흡수되므로 산호는 필요한 영양분의 80%를 공급합니다. 나머지 20%는 산호가 작은 촉수로 포획하는 플랑크톤입니다. 산호초는 당시의 해양 동식물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에서 특히 흥미로운 이 시기는 최초의 대위기와 대량 멸종으로 인해 짧아질 것입니다. 지구의 바다는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6,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많은 종의 멸종을 가져올 끔찍한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하수에서 수명이 다한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합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감마선이 강력한 방사선으로 분출됩니다. 이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가장 파괴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약 10초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는 태양 10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방출된 광선은 우주에서 분산되어 빛의 속도로 지구를 향합니다. 태양계를 관통하여 소행성대를 관통합니다. 대기권에 도달하면 파괴적인 광선이 공기 분자를 없애고 대기를 날려버립니다. 초신성의 흔적은 태양과 함께 하늘에서 빛납니다. 감마선의 영향은 살아있는 유기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감마선은 오존층의 30%를 파괴하여 자외선이 지구 표면으로 침입하도록 합니다. 빛이 증가하여 사하라 사막보다 수십 배 더 강력해집니다. 먹이 사슬의 근간이 되는 플랑크톤이 파괴되고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표수에서 알을 품는 데 사용되는 삼엽충은 자외선의 영향으로 유충이 죽습니다. 많은 산호가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지구 표면의 전체에 걸쳐 발생합니다. 먹이 사슬의 기반이 훼손되면서 모든 종의 동물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몇 달 후 이산화질소가 풍부한 유독성 대기가 지구에 침입합니다. 두꺼운 안개층이 태양 광선의 절반을 가립니다. 빛과 열이 줄어듭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종의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노틸로이드는 알을 낳았지만 추위로 인해 배아의 성장이 느려지고 박테리아가 나타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빛을 보지만 그들에게 제공되는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식량은 풍부하지 않고 생활 환경은 적대적입니다. 조개는 껍질의 힘에 의존해 지구 냉각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다 깊은 곳에서 몸을 숨깁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이동성이 있는 동물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며 은신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산호, 해면, 그리고 기타 극피 동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탄산칼슘 껍질은 차가운 물에서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라집니다. 지구의 일반화된 냉각은 중요한 온도 차이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기후를 유발합니다. 격렬한 교란뿐만 아니라 강한 해류가 형성됩니다. 허리케인이 지구에 불어옵니다. 약해진 동물들은 저항 없이 휩쓸려 갑니다. 어떤 동물들은 난기류를 피해 피난처를 찾습니다. 오르토세라와 그 긴 껍질은 폭풍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노틸로이드는 소강 상태를 기다리며 깊은 바다로 휘신할 수 있습니다. 폭풍은 서로 뒤따릅니다. 시체가 해안에 쌓입니다. 그들을 잡아먹을 포식자는 없습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종들은 영양 부족에 시달립니다. 수년에 걸쳐 지구는 계속 식어갑니다.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됩니다. 눈이 쌓여서 밀도가 높아지면서 거대한 빙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빙하가 바다의 물을 빨아들이면서 해수면이 수십 미터나 낮아졌습니다. 아스트라시스는 혼돈 속에서도 매우 강한 저항력을 보여줍니다. 후퇴하는 바다를 따라 차가운 물에 적응합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특정 먹이만 먹는 다른 동물들은 그 먹이가 사라지면 살아남지 못하는 반면
이 동물은 계속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시스의 적응력 덕분에 새로운 세대의 물고기가 탄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가미의 뼈와 근육이 음식을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다른 동물인 유로페리드가 생명에 집착합니다. 이는 바다의 후퇴를 따릅니다. 오르토세라가 사라지면서 먹이 사슬에서 한 계급에 올라갔습니다. 크기가 작아진 덕분에 먹이를 덜 먹고 식량 위기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암초가 해수면 위에 나타납니다. 빙하가 계속 진화함에 따라 수면 아래에 빙산이 형성되어 수생 서식지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산호가 격렬하게 파괴됩니다. 해양 서식지의 넓은 영역은 이제 수면에서 볼 수 있지만 날씨에 의해 침식되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산호들은 바다를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오르도비스기의 빙하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구 근처의 초신성 폭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후자의 흔적이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가설은 지구 표면의 식물 폭발로 인한 CO2의 갑작스런 감소로 지구 냉각으로 이어진다는 아이디어를 제출합니다. 확실한 것은 오르도비스기 빙하가 많은 종의 멸종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속 50%와 종의 85%가 멸종했습니다. 멸종이 시작된 지 50만 년 후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이 새로운 격변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모든 대륙에 널리 분포하는 종은 생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르토세로는 비록 몸 상태는 좋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작아져서 먹잇감이 됩니다. 유립테리드는 강력한 포식자가 됩니다. 역할이 뒤바뀐 것입니다. 유로피테리드는 새로운 행동을 취합니다. 해수면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일부 종은 폐를 발달시켰습니다. 이제 유립테리드는 먹잇감의 사체를 해안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고기의 또 다른 진화는 턱의 출현입니다. 아스트라피스의 사촌인 청소부인 아칸토디아는 더 이상 유골이 그들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시체에서 바로 살을 찢어냅니다. 지구가 진정되려면 300만 년이 걸립니다. 대가는 크지만 자연의 놀라운 저항력 덕분에 생명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기온이 다시 상승합니다. 빙하기가 녹아 다시 바다가 채워집니다. 이러한 급격한 해수면 상승은 산소 함량이 낮은 대륙에 저장된 물이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고갈되고 그 영향은 생물권에 해롭습니다. 동시에 광활한 해양이 서식지가 재건되고 있으며 이곳에는 이미 알려진 종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칸토디안과 아스트라피스는 함께 헤엄치며 호수와 강으로 모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유립테리드는 악어 크기까지 자랍니다. 더 이상 포식자가 없으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빠른 속도로 사냥합니다. 물에서 최초의 식물이 출현하면서 수백만 년 후 최초의 동물들이 모험을 떠나 마침내 정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서식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최초의 모험가들은 분절된 생물로 노래기의 조상입니다. 키튼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지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가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지만 식물 파편과 포자를 통해 이끼에 수분과 먹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이리아 포대는 실제로 노래기는 아니지만 일부는 길이가 최대 2m에 이르는 상당한 크기에 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생생물에 적응했기 때문에 진화해야 했습니다. 외부 골격을 획득하고 다른 호흡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미리아 포드에는 기관이라고 불리는 호흡 튜브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관은 각각의 측면으로 이어져 장기와 조직으로 이어지는 점점 더 미세한 네트워크로 나뉘며 심지어 각 세포를 관통하여 산소를 운반합니다. 육상 생물의 번식 방식에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정자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수컷과 암컷은 서로 만나 성세포를 전달하기 위해 서로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다소 힘든 과정이지만 결실을 맺는 과정입니다. 이 물결 모양의 활발한 생명체는 다른 종의 주요 먹입니다. 동물들은 점차 습도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며 육지 적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식물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아페투스 바다는 로렌티아, 발티카, 아발로니아 대륙 사이에 있으며 이 세 대륙이 합쳐져 현재 로루시아를 형성합니다. 곤드와나는 여전히 고위도에 위치하지만 만년설이 덜 넓습니다. 기후는 안정화되지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 오늘날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최초의 식물은 단순한 유기체입니다. 이산화탄소, 빛, 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시대보다 4억 2천만 년 전부터 식물은 다양해지고 물과 영양분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합니다. 이 시기는 육상식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끼와 다른 원시종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수직 줄기는 같은 성질의 수평 줄기인 스톨론에서 태어나 지표면에 퍼집니다. 스톨론은 물을 포집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일부 건조한 지역에서는 식물이 땅 속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기 위해 뿌리가 필요합니다. 4억 2천만 년 전, 땅 속에 묻힌 구조를 가진 세 종류의 식물, 즉 지으류, 말꼬리, 양치류가 나타났습니다. 이 새로운 식물들은 각각 내부에 단단한 혈관이 있어 뿌리가 흡수한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높이에 도달할 수 있는 강성을 얻습니다. 녹색 식물은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기 위해 햇빛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크기의 진화는 상당한 자산이 됩니다. 가장 작은 식물은 그늘에 머물러 빛이 부족하면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으류, 말꼬리, 양치류는 새로운 활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나무가 됩니다. 석곡과 말꼬리는 늪에서 발견되며 높이가 최대 30m에 이릅니다. 어떤 줄기는 지름이 2m에 달하기도 합니다. 땅의 풍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숲은 풍부하고 상록습니다. 일부 종은 늪에서 내륙의 양치류로 이동합니다. 후자는 가능한 많은 빛을 포착하기 위해 큰 잎이 땅에 펼쳐져 있습니다. 동물들은 숲 구성의 변화에 직면하여 이전에 지상의 중요한 다양한 잎과 포자에 접근할 수 있었던 특정 종을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그들의 먹이원이 이제 하늘을 향해 높아졌습니다. 나무 줄기가 빛의 대부분을 차단하고 숲 바닥에는 식물이 고갈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공간은 완전히 맨 땅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부 다발동물들이 나무를 오르기 시작한 방법입니다. 쿡소니아는 혈관이 있는 조직을 가진 최초의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물은 8cm를 넘지 않는 작은 식물입니다. 그들은 잎이 없고 꽃도 없고 뿌리도 없는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가지는 포자를 포함하는 둥근 구조인 포자낭으로 끝납니다. 쿡소니아는 얇은 융기로 땅에 붙어 있습니다. 따뜻한 기후 또한 윤회암의 출현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 식물, 그것은 파급 효과가 있는 축을 제시하고 뿌리가 없지만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이는 기질에 가라앉고 공중축은 매번 두 개의 동일한 축으로 상승하고 나뉩니다. 전도성 혈관은 중앙에 모여 끼고 껍질로 덮여 있으며 큐티클과 기공이 있는 표피로 덮여 있습니다. 공중축에는 포자로 가득한 포자낭이 있습니다. 2000만 년 후 이아페투스 바다가 닫히자
로라시아에는 산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침식의 영향으로 산맥은 파괴되었습니다. 덥고 습한 기후로 석회암이 녹아내리고 암석의 광물이 분해되어 점토로 변했습니다. 다른 미네랄은 분해되는 동안 철분을 방출합니다. 철은 산화되어 불용성이 되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적물이 굳어 사암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표면을 덮고 있으며 이는 오래된 붉은 사암의 대륙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 위 수위가 다시 상승합니다. 이 시기는 물고기에게 큰 진화의 시기입니다. 턱이 없는 물고기와 최초의 민물고기가 퍼졌습니다. 수생 생물은 다시 살아나고 바다는 다시 채워집니다. 어류 그룹인 용광류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판데 리치티가 대표적이죠. 이 물고기는 네발 동물과 과도기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느러미로 구성된 내부 골격은 키리디언을 연상시킵니다. 몸 길이는 약 1m이고 머리는 현재의 메기와 비슷합니다. 원시적인 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랩토라이트는 또한 군집으로 바다를 돌아다닙니다. 이 동물은 코일과 톱니 모양의 관으로 이루어진 산호 폴립과 비슷합니다. 이 동물들은 줄기를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몸 길이는 2mm에서 1m까지 다양합니다. 일부는 바다 표면에 살며 해류에 따라 떠다니기도 하죠. 다른 것들은 해조류와 해저에 붙어 있습니다. 3억 7,500만 년 전 어류와 네발동물 사이의 연결고리인 틱탈릭이라는 새로운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뼈만 남은 물고기는 물고기와 악어의 기묘한 혼합물처럼 생겼습니다. 모든 뼈 물고기처럼 비늘과 지느러미에 가오리가 있지만 다소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는 최초의 네발 동물의 팔다리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관절이 있고 다소 단단한 뼈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물이 석호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목과 손가락으로 체중을 지탱하고 땅 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슴 지느러미는 큰 근육으로 덮여 있으며 손목 관절처럼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 특성 덕분에 틱타알릭은 물 밑바닥에서 멈춰서 강한 해류에 맞설 수 있습니다. 틱타알릭은 강력한 흉곽을 가지고 있어 물 밖에서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틱타알릭은 새로운 먹이를 찾기 위해 육지로 모험을 떠납니다. 아가미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폐도 가지고 있습니다. 후자는 처음에 물 밖에서 살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 산소가 고갈된 얕고 따뜻한 수중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생명체 중 하나인 물고기는 가장 현대적인 생명체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 해양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다를 돌아다니는 극피동물 수강류는 8m 길이의 몸통 위에서 해저를 지배하는 거대한 포식자입니다. 근육질의 날카로운 턱으로 무장하고 있어 해조류, 연체동물, 기타 어류 등 다양한 먹이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은 공격 시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두꺼운 뼈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두턱에는 이빨이 전혀 없고 날카로운 모서리의 뼈로 덮여 있습니다. 따라서 먹이를 두 동강 낼 수 있습니다. 플라코덤을 마주보고 있는 거대한 덩클레오스테우스는 길이가 최대 10m, 무게가 5톤에 이릅니다. 이 사나운 동물은 뛰어난 포식자입니다. 턱에는 이빨이 없지만 다른 어떤 동물보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를 부수고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 뱉어냅니다. 머리는 뼈판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유스테놉테로는 민첩한 포식자가 지느러미가 사람처럼 생긴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골격은 앞지느러미에 상안골, 척골, 요골이 있고 골반 지느러미에는 대퇴골, 경골, 비골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3억 7,200만 년 전
지구는 평온했습니다. 살기 좋은 곳, 따뜻하고 습한 기후가 우세하고 초목이 풍부하여 생명체가 번성하고 진화합니다. 커다란 양치류와 나무가 풍경을 형성합니다. 이 원시림에는 작은 곤충들이 서식합니다. 바다에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가 가득합니다. 산호초가 뻗어있고 해저는 주민들이 피난처를 찾은 진정한 수중 도시입니다. 해면, 삼엽충, 산호, 곤충, 노틸로이드가 남아있습니다. 물고기는 가장 진보된 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폭발과 병행하여 지구의 창자 깊숙한 곳에서 대격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은 평온을 유지하더라도 심장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둥이 해저를 뚫고 나옵니다. 지구 중심에서 매우 뜨거운 가스가 배출되고 전례 없는 힘으로 뜨거운 물 분출이 솟구칩니다. 수중 산사태가 발생하여 산호초가 파괴됩니다. 분화 면적은 60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고기는 열에 굴복합니다. 화산 폭발과 용암 흐름은 지각판의 활동을 자극합니다. 해저 균열, 새로운 해양 지각, 그리고 새로운 수중 화산이 형성됩니다. 연기가 바다를 감염시킵니다. 녹은 용암이 바닷물과 접촉하면 독성 물질을 방출합니다. 오염은 먼저 새로운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스테놉테론의 알은 이 오염된 물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수년에 걸쳐 방출된 가스는 지구 대기를 침범합니다. 후자는 점차 온실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과 지구 표면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바다의 열은 더 이상 재분배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극지방의 추위가 열대지방으로 따뜻해지려 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열대 해역의 냉각을 위해 시도했습니다. 이제부터 바다가 얼고 해류가 멈춥니다. 바다의 물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산호초는 견딜 수 없고 틱탈릭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의 서식지는 증발하지만 그는 자신의 피부를 구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이 치명적인 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른 땅을 얻습니다. 이러한 서식지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해부학적 구조 덕분입니다. 아가미와 폐가 반반인 호흡기 덕분에 육지와 바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있는 손목과 움직일 수 있는 목을 가지고 있으며 기어가거나 최소한 꿈틀거리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지구는 바다보다 덜 적대적이었고 틱탈릭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먹이원을 발견했습니다. 환경의 모든 물이 증발한 후 뜨거운 태양 아래 갇혀 죽어가는 다른 물고기들보다 더 잘 견뎌냈습니다. 화산 폭발 후 25만 년이 지난 지금도 거대한 화산 연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와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겪게 됩니다. 이는 식물의 번식을 위한 이상적인 땅이 됩니다. 과도하게 발달하고 땅을 침범하는 식물에게는 진정한 천국입니다. 수년에 걸쳐 낙엽은 땅에 떨어지고 대량으로 축적됩니다. 이는 썩어서 부식질의 첫 번째 층을 형성합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이 부식질은 비에 의해 바다로 운반됩니다. 해조류는 이를 먹고 무성하게 성장합니다. 이를 위해 산소를 사용하고 수생생물을 질식시킵니다. 바다는 식물로 포화 상태가 되고 남아있던 그 풍요로운 동물의 왕국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100만 년 전 화산 폭발이 지구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화산 폭발은 바다에서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육지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공기는 유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산에서 용암 간헐천이 수백 미터 높이로 분출됩니다. 하늘에는 화산재 구름이 형성되어 지구를 끔찍한 어둠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검은 베일이 태양의 빛을 가리고 가스의 혼합물이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입니다. 대부분의 화산재는 대기 중으로 사라지지만 성층권을 통과하는 가스는 몇 년 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가스는 태양 광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지구를 화산성 겨울로 몰아넣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바다는 32도에서 21도로 내려갑니다. 육지에서 피난처를 찾은 티크탈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적의 적인 눈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슈입니다. 그들은 개체군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대량 멸종과 마찬가지로 대본기 멸종을 설명하기 위해 때때로 동시적이고 종종 상호 의존적인 다양한 원인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쨌든 화산의 겨울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황폐화되었습니다. 해양 동물은 전 세계적으로 이 대량 멸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과의 21%, 속의 50%, 해양종의 약 75%가 사라졌습니다. 산호초 환경에는 여전히 고립된 개체로서 살아남은 일부 생물군이 있습니다. 브라치오포드, 두 종류, 삼엽중은 높은 멸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지동물의 진화 역학은 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테리아와 조류가 희귀해지고 있는 동물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환경은 성캄브리아와 비슷합니다. 멸종으로 이어졌던 나무가 이제 지구의 생명을 불어넣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점점 더 많은 산소를 생산하고 천천히 온도가 안정될 때까지 그 온도는 상승할 것입니다. 계절이 다시 나타나고 생명체는 다시 한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판데리치티스는 수백만 년 전에 다리가 있는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판데리치티스는 신기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보통 딱딱하거나 부드럽고 유연한 가시가오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지느러미의 비근육 피부주름을 지지하는 외골격 조각입니다. 판데리치스의 지느러미는 다른 광선 없이 하나의 요소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완골, 요골, 척골이 살짝 보이고 비늘로 덮인 유연한 베일로 끝납니다. 이 유명한 베일이 오늘날 새로운 구조인 손가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손가락은 지느러미 끝의 비정상적인 배아 발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 배아의 끝은 지느러미의 뼈 광선의 성장을 생성하는 정단 능선을 형성합니다. 모든 광선이 형성되면 능선이 벗겨져서 지느러미의 새로운 뼈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베일로 끝납니다. 최초의 네발 동물에서는 이 유명한 융기가 벗겨지지 않았고 뼈 구조가 계속 이어져서 팔, 팔뚝, 손목, 지골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수생동물, 기능적인 아가미가 장착되고 비늘로 덮여있고 물고기를 먹고 손가락에 있는 팔다리가 부여된 네발 동물이 나타난 방법입니다. 처음에 이러한 진화는 육상 생물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진흙탕 환경과 나뭇가지와 뿌리로 어수선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주 초보적인 다리는 일종의 노와 비슷합니다. 딱딱하고 기능적이지 않으며 거대한 물고기를 지탱하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백만 년 후 해수면은 계속 낮아지고 육지는 점점 더 커집니다. 수역은 서로 고립됩니다. 네발 동물은 이 새로운 환경에 살아가기 위해 더 나은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아가미와 폐를 갖추고 한 수역에서 다른 수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룡은 4개의 다리를 가진 최초의 척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멸종한 틱탈릭의 후손입니다. 이치오스테가는 강, 호수, 습지 근처에서 서식합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육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세대가 수중보다 육지가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길고 뾰족한 이빨 덕분에 물고기, 곤충뿐만 아니라 작은 육상 동물도 먹습니다. 몸 길이는 최대 2m, 몸 높이는 20cm에 달합니다. 두개골은 원시 물고기의 두개골과 비슷하며 등 지느러미에 작은 눈이 있어 시야가 매우 넓습니다. 몸은 비늘로 덮여 있고 육상 생활에 적응한 탓에 척추가 매우 튼튼합니다. 다리가 있지만 7개의 손가락이 막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중 환경에서는 오히려 편안합니다. 그러나 먹이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다른 포식자에게는 쉬운 먹이이기 때문에 마른 땅을 위한 큰 발걸음을 설명합니다. 이치오스테가와 함께 아칸토스테가는 육지와 수중 환경 사이에서 진화합니다. 몸 길이는 60cm로 양손의 손가락이 8개씩 있습니다. 관절이 뻣뻣한 팔다리는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고 육지에서 체중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수영에 더 효율적입니다. 물 밖에서 완전히 편안하게 지내려면 더 많은 발달이 필요합니다. 폐 덕분에 숨을 쉬고 물속에서 번식합니다.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측면 라인이 있습니다. 3억 6천만 년 전, 지구는 상대적으로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은 20도였습니다. 곤드와나 남부는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저희도는 따뜻하고 습합니다. 숲과 늪이 풍부하고 무성한 초목이 번성합니다. 식물 물질이 썩으면서 석탄으로 알려진 검은색 또는 암갈색 퇴적암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식물의 급속한 확장은 지구를 산소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공기 중 산소 농도는 현재 농도를 초과할 때까지 증가합니다. 이러한 과산소 상태의 대기는 절지동물과의 일부 척추 동물이 불균형한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절지동물의 해부학은 이러한 거대화를 설명합니다. 절지동물의 개방형 순환계는 혈액이 혈관 내부가 아닌 체강에서 자유롭게 순환하여 장기를 목욕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몸은 산소가 순환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구멍인 기공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산소는 작은 관인 세기관을 통해 조직으로 확산됩니다. 따라서 대기 중 산소 농도의 변화는 절지 동물의 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의 지각판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렌티아, 발티카, 아발로니아를 포함하는 로르시아는 다른 모든 땅덩어리를 포함하는 곤드와나와 충돌합니다. 중부 유럽이 높은 산맥으로 등장합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에팔레치아 산맥이 서서히 솟아오릅니다. 새로운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판게아는 시베리아를 제외한 현존하는 거의 모든 대륙을 포함합니다. 성세대가 더 이상 지상에서 살지 않고 정상에 사는 새로운 세대의 식물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는 소철이 있습니다. 크고 거친 잎을 가진 소철은 양치류처럼 보입니다. 일부 식물은 바람에 의해 퍼지는 포자를 생산합니다. 다른 식물은 모 식물에 고정된 채로 더 큰 포자를 생산합니다. 포자는 난자가 분화되는 원추형 꽃받침에서 진화합니다. 포자가 꽃받침에서 바람에 의해 운반되면 발아하여 긴 관을 형성하고 암컷의 원뿔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웅장한 굿처럼 보이는 정자가 생성됩니다. 정자는 튜브를 따라 내려가 난자와 융합하여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다른 식물, 즉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 전나무가 있는 침엽수가 나타납니다. 침엽수는 수지를 분비하여 외부 공격으로부터 트렁크를 보호합니다. 이는 유동적이며 노치에서 흐릅니다. 수지는 테레벤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레벤유가 증발하면 얼어붙습니다. 그런 다음 수지는 상처를 딛고 상처에 닿는 곤충을 가두는 껌 모양을 띠게 됩니다.
양란의 출현은 종의 진화에 있어 진정한 혁명입니다. 이 알은 새, 파충류, 단행류의 알입니다. 양란의 껍질은 단단하고 다공성입니다. 내부의 배알은 공기에서 산소를 호흡할 수 있지만 물에서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란이 물에 잠기면 배알은 질식으로 사망합니다. 달걀의 노른자는 배알을 위한 음식 저장 주머니로 발달이 진행된 단계에서 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난자 안에서 배알은 양수라고 불리는 양수로 채워진 주머니에서 성장합니다. 양수는 건조와 충격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양수는 수중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동시에 건조하고 상대적으로 방수 기능이 있는 피부를 발달시켜서 수분 손실을 늦춥니다. 그 이후에는 수역에서 벗어나 그동안 접근이 불가능했던 지역으로 모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곤충 날개는 등 지느러미로 상류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순환을 얻습니다. 현재 6개가 있습니다. 날개는 생물 세계에서 중요한 진화적 이점을 부여합니다. 공중을 지배함으로써 이 곤충들은 육지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날아다니는 곤충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며 번식하고 가장 먼저 처녀 땅, 강 건너편 또는 나무 꼭대기에 도달합니다. 거미, 양서류 또는 전괄과 같은 지상의 수많은 포식자로부터 탈출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협은 그들 사이에 오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날개 달린 곤충이자 이 시대의 가장 큰 공중 포식자는 잠자리입니다. 잠자리에는 많은 종이 있습니다. 당시 잠자리는 데모 잠자리처럼 경쟁이 없는 틈을 타서 날개 길이가 최대 70c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자마자 거대 잠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잠자리는 몸통과 연결된 룻상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잠자리는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최대 시속 30km의 속도로 공중을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리한 감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개의 커다란 눈은 거의 360도의 시야와 놀라운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잠자리는 낮에 활동합니다.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잠자리는 55cm의 날개 길이로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이 곤충은 머리 아래에 수액을 빨아먹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땅속의 전갈은 수십 센티미터에 이르는 큰 전갈의 일종입니다. 다른 절지동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아르트로플레어라는 이 시기에 풍부한 초목을 좋아하며 눈에 띄지 않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노래기 속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육상 척추동물 중 하나입니다. 길이는 최대 2.5m이고 무게는 약 50kg입니다. 큰 몸집은 보호 역할을 하는 가피를 제외하고도 포식자를 격퇴합니다. 초식성이며 습하고 늪이 많은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거추장스러운 크기에도 불구하고 숲의 바닥에서 쉽게 움직입니다. 원래 해부학적인 구조로 인해 영혼을 표시하는 양서류인 디플로카울러스 앞에서 우연히 발견됩니다. 디플로클루스의 특징은 부메랑 모양의 머리가 몸의 나머지 부분보다 훨씬 커서 불균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몸 길이는 약 1m, 몸 높이는 약 10cm, 무게는 약 7kg입니다. 연못과 습지 사이에서 서식하며 수중 환경과 육지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와 작은 곤충을 먹습니다. 먹이를 찾는 동안 쉬운 먹이가 될 수 있는 펠리코사우루스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속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디메트로도는 등에 달린 커다란 돛으로 눈에 띄게 됩니다. 이 거대한 동화뱀은 최대 4.5m, 250kg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동화뱀은 당시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돛은 척추에서 시작되는 길쭉한 가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큰 이빨로 물고기, 네발동물, 파충류, 양서류 등 많은 동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곤충의 존재는 시작되는 식물 세계의 혁명에 크게 기여합니다. 최초의 나무는 유성과 무성 두 가지 형태로 연속적으로 존재했습니다. 포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포자는 바람에 의해 쉽게 운반되고 전파됩니다. 성세포의 경우 수컷 세포가 물속에서 만남을 보장하여 땅 가까이에서 자신을 유지하도록 강요합니다. 양치류, 말꼬리, 석곡의 경우 이러한 번식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자는 작은 새싹인 탈루스로 발전합니다. 일단 수정되면 포자를 운반할 작은 식물로 진화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탈루스는 취약하고 동물을 끌어들이고 마르면 죽습니다. 바람 외에도 날벌레는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하며 포자를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륙 블록 시베리아가 이미 용접된 로르시아와 곤드와나 블록에 합류합니다. 이제 판게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충돌로 산맥인 우랄이 솟았습니다. 태평양의 조상인 슈퍼 대양 판탈라사가 판게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C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헤르시니안 사슬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초승달의 빈 공간에 형성된 바다가 바로 테티스입니다. 이러한 초대륙의 형성은 생명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륙에서 바다에 비해 판게아 중심의 땅의 거리는 강수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 지역에는 거대한 사막이 형성됩니다. 수생 환경은 또한 해안의 길이가 감소하고 연안 해역의 표면도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해양종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생 환경이 수정됩니다. 판게아는 여전히 생명의 요람으로 남아있으며 숲과 신선한 샘, 그리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다른 생물보다 더 낯선 생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파충류는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고 체온 조절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포유류 파충류인 테라시드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수단인 털을 갖게 됩니다. 파충류의 이 새로운 모습은 현재의 포유류를 연상시킵니다. 랩시드는 뛰어난 포식자인 고르곤옵시안의 먹이가 됩니다. 이 육식동물은 송곳니와 앞니가 과도하게 발달하여 크고 작은 동물을 모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몸 길이는 5m에 달하고 몸무게는 최대 350kg에 이릅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하고 평형을 유지하며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의 내장은 여전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2억 5천만 년 전, 지금의 시베리아에 트랩스라는 거대한 지방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각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마그마 기둥이 지표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강한 압력을 받으면 땅이 퍼집니다. 마치 지구가 두 개로 열리는 것처럼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균열이 나타납니다. 용암이 흘러내립니다. 화산은 천문학적인 양의 용암을 분출합니다. 순식간에 이 지역은 거대한 지옥과도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땅에 진동이 울려 퍼집니다. 근처에 있던 동물들은 즉시 불에 타 죽습니다. 용암 흐름은 매우 빠르게 퍼지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베리아 트랩의 분출은 멈추지 않으며 이것이 일반적인 분출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는 100만 년 동안의 용암의 흐름을 쏟아붓습니다. 당시 지구는 단일 대륙으로 형성되어 액체 암석의 바다가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약 10년이 지나면 화산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됩니다. 기가톤의 이산화탄소와 유황이 휘발되어 기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산화탄소는 열을 포집하고 유황은 햇빛의 통과를 차단합니다. 냉방과 난방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생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동물들은 숨을 쉬기 힘들어합니다. 그중 일부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몸집이 작은 동물일수록 피난처를 찾는데 더 성공하고,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들은 힘을 합쳐 악몽에서 살아남습니다. 냉혈 동물은 체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더 강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도 적습니다. 현무암이 터지면 공기와 접촉하여 짙은 검은색의 단단한 암석으로 변합니다. 거대한 산이 형성되어 황폐한 풍경이 그려집니다. 생명체는 죽거나 밀려납니다. 하지만 지구의 슬픔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산 이산화황은 수증기와 섞여서 황산을 형성합니다. 이제 지구에는 산성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황폐화되고 초목은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자들을 위한 피난처도 부족합니다. 지구의 온난화는 바다의 온난화라는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킵니다. 수중 환경은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고 해양 생물종을 위협합니다. 바다 밑바닥에 존재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압력과 낮은 온도 덕분에 고체 상태로 유지됩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기체 상태가 되어 메탄이 방출됩니다. 이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1배 더 강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의 비율을 조절하는 식생이 부재합니다. 온난화는 상당히 가속화됩니다. 식물은 헤아릴 수 없는 열에 질식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사슬의 기반이 위협받고 기근이 시작됩니다. 초식동물이 가장 먼저 위협을 받고, 그 다음으로는 초식동물을 먹이로 삼던 종들이 위협을 받습니다. 판게아 전역에서 초목이 사라졌습니다. 생명체는 거의 멸종에 가까워졌습니다. 포그는 죽은 식물을 바다로 운반합니다. 바다는 열로 인해 썩은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공기와 물은 더 이상 순환하지 않습니다. 수중 환경을 지배하는 대부분의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에는 박테리아가 서식하며 대기로 다량 방출되면 독성가스인 황화수소를 형성합니다. 황화수소는 바람에 의해 지구 표면 전체로 운반되어 수많은 동물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지구는 서서히 죽어가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트랍스 화산 폭발이 시작된 지 15만 년 후 용암의 흐름은 1600m의 깊이에 이릅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적응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분화가 시작된 지 50만 년이 지나서야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트랩스 화산은 미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6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용암을 지구 표면에 전체에 쏟아부었습니다. 페른기 멸종은 생물계가 견뎌낸 가장 중요한 멸종입니다. 대륙에서 사라진 생물종의 70%가 이 시기에 멸종했습니다. 해양에서는 이 멸종이 과의 절반, 속의 4분의 3, 총 종의 95%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엽충, 산호초를 만드는 산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꽃자루형 급히동물이 영원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열대 낙원은 적대적인 세계로 대체되었으며 지구가 이 재앙에 회복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판구조론의 영향으로 판게아는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5천만 년 후에야 북미와 아프리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균열이 형성된 후 대서양이 열리고 판게아는 곤드와 나렌드와 로라시아가 될 북부와 남부의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전에는 판게아의 중심이었던 부분 근처로 바다가 통과하면서 그때까지 건조했던 환경이 가습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 대륙 덩어리가 자리를 잡고 해류가 선호됩니다. 육상 환경과 수중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새로운 생태적 틈새가 나타납니다. 생물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식물의 다양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는 아직 회복 중입니다. 지구는 마지막 위기를 겪으며 지구에 서식하는 거의 모든 생물이 사라졌습니다. 이 대량 멸종 이후 천천히 회복되고 생물 다양성이 다양해지는 시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연은 놀랍고 마지막 말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납니다. 2억 5천만 년 전 지구의 모습이 궁금하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